아무튼 좀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의회의 나라고 의회가 있는 곳이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궁궐이었다. 그걸 1529년부터 의회가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를 뜻하는 말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영국의 정치 권력을 상징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그러면은 아니 의회에서 말이야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일은 안 하고 맨날 쌈박질만 한다고 국회에서 왜 삿대질이고 고상하지 못하게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런던에 갔을 적에 또 지금도 가끔 영국 의회 장면 중계될 때가 있거든요. 그 중계되는 장면을 봐요.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점잖하게 말하고 점잖하게 박수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영국의 총리가 나와가지고서 뭐 연설하면요, 오포지션, 야당을 오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오포지션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oppose는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하는 당이에요. 우리는 들판이라는 야자를 썼지만은 실제 영어의 뜻은 반대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나와서 연설하면 대부분의 그 야당의 의석에서 앉아있는 의원들은 어떡할 것 같아요? 야유해요.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일어나가지고 우하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국정연설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날 우하고 그러면은 시민들은 대통령 편을 들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남이 하는 걸 다 그대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야당은 본래 의미가 반대하는 데 있다. 반대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잡는 거다. 하물며 영국 같은 나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용적인 나라예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나라에서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많은 주문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야당 의원들 선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동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의회가 그런 이념적인 대립이 적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국 사람들에게도 정치에 중요한 이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인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자꾸만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자꾸 비판하니까 무슨 그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씨는 번번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오용하고 남용하던데 그것은 명백하게 오용이고 남용인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실체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유고 남을 가로막는 것도 자유고 압수수색하는 것도 자유고 멀쩡하게 잘 지내던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자유고 그런 자유는 아닌 것이죠. 그런 자유란 본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 역사에서 보면 이제 1776년 수준에서 지금 수준에서가 아니죠. 지금부터 250년 수준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와 있는 이른바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거였어요. 자유경쟁. 그럼 자유경쟁 누구나가 그거는 뭐예요? 공정한 룰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죠. 특별히 누구 편을 들지 않는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한 환경이 인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은 공정하게
대중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어때요? 낭만적인, 대단히 나이브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1776년 수준에서는 그것도 매우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과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는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담보한다고죠. 담보해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유효한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드물다. 그건 드물고 대개의 주장과 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50년, 100년, 150년이 지나면 폐기되어야 할 것들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의회주의에서 크게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1828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즉 이제는 좀 개입을 하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가 보장되리라는 그런 낭만적 환상을 더 이상 사람들은 갖지 않고 19세기 초가 되면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영국 국교의 출신이 아니면은 공직에 나아가는데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은 출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1829년이 되면은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모두 다 문을 열어둔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829년이 되면 카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는데 차별을 하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변화지만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오는데도 수백 년이 걸렸어요. 혁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